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8체질로 대통령 후보들의 인물 특징을 분석해보는 세 번째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8체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체질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상학을 적용할 때는 전형적인 태음인입니다. 8체질을 적용한다면 열태음인, 목양체질이 되겠지요. 먼저 체형으로 본 모금체질 열태음인의 특징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열태음인 모금체질로 보는 이유는 일단 체형 때문입니다. 태음인은 수렴적인 성향이 강해서 4개 체질 중에서 체격이 가장 큽니다. 태음인 위주인 유럽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장부 강약이 간, 비장, 심장, 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기능까지 좋아서 한태음인 목양체질, 즉 장부 구조가 간, 심장, 비장, 폐로 되어 있는 이 목양체질에 비해서 체형이 더 크고 살도 잘 찌는 편입니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는 키는 크지만 약간 예외적으로 전체적인 체형은 보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금체질 열태음인은 앞에서 언급한 수렴하는 음적 성질과 장부 측면인 소화와 배설 기능의 문제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비만이거나 비만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30%는 보통 체형이 되겠죠. 마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목소리로 본 열태음인 모금체질의 특징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도 바로 태음인을 말해줍니다. 목소리가 늘 묵직하게 저음으로 깔리는 편으로 성악으로 따지면 바리톤 타입입니다.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 카랑카랑하게 올라가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이는 큰 덩치에서 나오는 묵직함에 하강의 기운인 음적 성향이 더해지고 여기에 목소리와 직결된 폐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신중함은 태음인 목체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 자, 신중함은 이낙연 전 총리를 대표하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전 총리는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에 비해 논란을 일으키는 튀는 발언이나 실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처신으로 안정감을 줄 때 국민은 정치 지도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안정감 못지않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태음인 목체질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좋은 게 좋은 것, 물에 물 탄 듯한 태도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언어의 온도가 너무 미지근하거나 추구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더 부정적으로 흐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속 터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구마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는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이 정도로 답답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흐릴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열태음인 모금체질이요. 자, 네 번째, 열태음 모금체질은 균형감각과 합리성이 뛰어납니다. 균형감각과 합리성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보충을 위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엄근진입니다. 엄중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전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매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합니다. 기분에 치우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또한 이념이든 무엇이든 특별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균형 감각은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균형 감각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총리의 역할은 관리자형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총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정치인입니다. 자, 이 같은 성향을 종합할 때 이낙연 전 총리가 비록 민주당에 몸담고 있긴 해도 혁신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태어민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까? 이낙연 총리가 화를 낼 때는 무섭다는데 그럼 간이 약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 총리가 화를 낼 때는 매우 무섭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간이 주관하는데 간이 가장 약한 체질은 태양인 금체질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인 금체질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판단을 위해서는 화를 내는 빈도수를 보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면 간이 약한 체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자, 태음이는 말이 많지 않고 화를 잘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 무게감은 쉽게 방방 뜨는 태양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총리가 화를 낼 때는 사람들이 쉽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래전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반장 역할을 맡았던 최불암 조경환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 팀원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굳이 말을 많이 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툭 던지는 묵직하면서도 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자, 지금까지 모금체질 열태민 이낙연 전 총리의 팔체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선 정치인의 모습을 분석해보면 팔체질별로 나타나는 체질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매번 언급하지만 오늘 방송은 특정 후보의 지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87년로 따져보는 대선 후보 마지막 분석 마지막 편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다음 방송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